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요새요 먹을거리 앞에 금자, 황금 금자가 붙는 게 유행인가 봅니다. 금계란, 금상추, 금파 뭐 이런 식입니다.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 금자가 붙는 행진 앞으로 더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그게 걱정입니다. 자, 오늘도 먼저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립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한전 신재생에너지 부담에 5년 뒤면은 그 부담 8조로 늘어날 것이다. 지금은 한 2조 조금 넘게 부담인데 이게 크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전체 전력 공급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올해는 9%인데 5년 뒤에는 25%까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부담, 돈 이런 게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석탄과 LNG 가격까지 크게 올랐다. 결국에는 전기요금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전 의장도 화천 대유 근무다. 이게 이제 뒤늦게 나오는 거죠. 지금 이 화천 대유에 뭔가 역할을 하고 고문, 자문 뭐 이러신 분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있습니다. 성남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2013년 시의회 통과했는데 당시에 뭐 의장, 시의회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은 모릅니다만 뭔가 좀 묘하다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뭐 녹취록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 이런 것까지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김웅 의원 고발장 보내줄 테니 대검에 접수하라. 그러니까 김웅 의원 그리고 조성은 씨 통화 녹취 파일이 복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녹취에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고발장을 보내줄 테니 대검에 접수하라. 굉장히 뭔가 구체적인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렇다면 검찰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는가?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 정황이 아닌가? 일단 이 기사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입니다. 기사가 이쪽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요. 영양실조로 사망이 지난해 345명. 이거요.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많은 숫자라는 겁니다. 깜짝 놀랄 만한 내용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소외 계층은요. 생존 자체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시대에 영양실조 탓에 사망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무료 급식소 문 닫고 후원도 줄었기 때문이다. 이거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 국민을 상대로 재난지원금도 주는 세상인데 이런 분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 깊숙하고 풍부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아침부터 준비하셨습니다. 내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자리하고 계십니다. 화면 가장 맨 쪽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 옆에는 박창한 장한대 교수 나오셨고요. 세 번째 자리에 동국대 외래교수 김주호 교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재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10월 7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네 가지 키워드 화면에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50억 클럽 명단. 그동안 소문이 무성했죠? 뭐 이런 게 있다더라. 누구누구더라. 그런데 어제 6명이 있다고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국회 상임위 자리, 국정감사장에서요. 정치권 발칵했죠. 그리고 물론 여기 명단에 들어간 당사자분들 많은 분들은 또 사실 무근이라고 또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국감 나간다.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입니다. 지금요, 경기지사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일정대로라면 10월 중순 중에 2차례 정도 나갈 예정으로 보입니다. 야당이 벼르고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는 정면 승부,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해석 나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미신 공방입니다. 얼마 전에 손바닥 왕자 때문에 한바탕 미신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번엔 다른 겁니다. 어떤 분 만나셨죠? 그분 역할이 뭐예요? 안 만났습니다. 왜 자꾸 미신 얘기하세요? 뭐 이런 겁니다, 지금요. 야당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이런 공방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 대통령 사저 팔렸다.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가 매각이 됐어요. 굉장히 고가에. 자, 이 기사도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 다뤄보겠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이 50억 클럽 명단 얘기입니다. 발칵했습니다.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50억 클럽 실명 폭로됐다. 명단이 공개됐어요. 6명입니다. 그 이후에 여야는요. 이거 봐라, 이거 봐라. 그쪽 게이트 맞네. 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게이트면 한쪽 게이트 아닙니까? 근데 서로들 상대 겨냥하고 있어요.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름 6명이 나와 있습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명단입니다. 녹취록, 이른바 이제 정형학 녹취록 그리고 제보 등을 근거로 명단을 공개한 겁니다. 당사자들은 사실 무근,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민주당은요. 명단 봐라. 거의 다 박근혜 정부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특검합시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역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요. 먼저 어제 이 명단 국정감사장에서 공개가 됐거든요. 그 모습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에 의하면은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등의 대화에서 50억 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녹취록에 50억 약속 그룹으로 언급된 분들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그분들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녹취록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모 씨입니다. 이분들 중에는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약속을 했으나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서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급하게 차용 증서를 써서 빌렸다고 위장을 했다가 다시 돌려줬다는 사람도 있고 빨리 달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있다는 추가 제보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 들어보셨죠? 명단 6명과 함께 상당히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뭐 차용증 뭐 빨리 달라고 재촉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겁니다. 발칵했죠, 어제 국회가. 자, 그런데요. 이 명단에 들어있는 인물들 화면 보겠습니다. 어제 입장들을 좀 냈어요. 공통적으로는요. 사실 무근이다. 이거 왜 없는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반발합니다. 여기 보면 권순일 알지 못하는 일 명예훼손이다. 박영수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일인데 이게 뭡니까? 김수남 법적 조치 취한다. 최재경 왜 이게 없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다 사실 무근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합니다. 진실은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 명단이 공개된 이후에 그 국정감사 그 자리에서 여야가 또 반응을 보였어요. 그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6분 홍모 씨를 제외하고 다 박근혜 정부 때 분들입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도 마찬가지고요. 박영수 특검도 박근혜 정부 때 임명한 특검이고요. 박상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김수남 박근혜 정부의 검찰총장이고요. 최재경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입니다. 그런데 왜 결론은 이재명이죠?
저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6분이 실소유자라 그런다 그러면 말 그대로 국민의힘 게이트죠. 거론된 이 사람들이 부동산 개발 사업의 몸통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격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격가지가 이 정도니 몸통은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몸통을 밝히자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분을 우리 쪽 국힘이라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 그거는 좀 빼주십시오, 좀. 예? 그분 한 분이라도 좀. 예? 어떻게? 저런 반응이었습니다. 자, 윤영걸 전 대표. 네. 6명 명단 좀 보면은요, 뭐 진위 여부는 아직 모릅니다. 뭐 당사자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명단이 나왔는데 보면은 지난 정권 관련 인사 이름이 많습니다, 확실히.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저는 뭐 지난 정권 국민의힘 과거에 박근혜 MB 집권을 했기 때문에 예. 그때 당시에 연루된 사람이 많았다고 봐요. 그때 뭐 지금 권순일 대법관도 그때 대법관 임명했죠. 예. 뭐 곽상도 의원도 그때 뭐 청와대 민정수석했죠. 또 뭐 박영수 특검은 좀 그건 성격이 애매하죠. 아까 보니까 빼달라고까지 얘기가 거기는 나왔어요. 오히려 그 과거 정권을 수사해서 국정농단 수사를 했던 사람이니까 저는 그 좀 구분하기가 좀 애매하다. 최계경 분도 본인 부인하지만 그때 마지막에 민정수석을 했고 민정수석이었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좀 많긴 한데 저는 그거는 일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야당은 지금 대장동 부동산 게이트라고 하잖아요. 여당은 법조 게이트라고 하잖아요. 예. 두 개 다 맞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아프리카 평원에서 코끼리를 한 마리 잡았는데 예. 그게 사자들이 먼저 지금 달겨들어서 뜯어 먹었어요. 예. 그게 이제 대장동을 누가 인허가해 줬냐, 어떻게 수익 구조를 민간한테 특정인한테 가게 설계해 줬냐, 이게 사자들이고 뒤에 하이에나들이 또 달겨들었어요. 예. 지금 이거 6명 중에 1명만 빼놓고는 다 법조인이잖아요. 법조인 하이에나들이 달려든 거예요. 이분들은 정권하고 관계없이 예. 계속 법조 카르텔, 마침 조폭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집단들입니다. 예. 이번에 박영수 특검도 봐요. 아직 뭐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김만배 화천 대주주가 473억인가를 대여해가지고 예. 아파트 분양업자한테 100억을 주잖아요. 예. 거기에 그 박영수 특검의 그 아들이 그 관계회사에 또 근무하고 또 거기에 또 뭐 상임이사인지 고문인지 또 근무하고 연루 사회이사도 하고 다 연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선 후배가 얽혀가지고 이게 봐주는 거대한 검은 저는 카르텔이라고 봐요. 어느 정권이다 이걸 떠나서 예. 진짜 법조 개혁을 한다면 이걸 없애야죠.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은 예. 그분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했지만 또 그때 선거관리위원회 하면서는 또 문재인 정부한테 상당히 유리한 판결을 또 많이 한 걸로 알려졌어요. 근데 그 이재명 지사 예. 그 허위사실 공포죄 마지막에 캐스팅 보트를 줘서 흔든 분 아니에요? 그분이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를 그 판결 전에 여러 번 예. 만났다 이런 의심을 사는데 이분도 이것도 저는 법조인들도 유명 사건에 어느 정도 그 베테랑이 되면은 예. 이게 업체들하고 관계가 많거든요. 전 그래서 이런 관계로 봐야지 물론 대장동 뭐 부동산 게이트다, 니네 당이다. 물론 예. 국민의힘이 많긴 않지만 그것도 맞긴 맞지만 더 큰 거는 법조 카르텔 이게 우리나라에 썩어서 곰고 골맞다. 예를 들면은 남욱 변호사 그 수사한 수원지검 검사장이 예. 수사하다가 그 사람 변호하러 가고 지금도 재벌회사 사회이사 고문 다 하고 있어요. 예. 이게 검고 그 서로 봐주는 거죠. 이거를 저는 핵심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법조 카르텔 여기에 대한 수사 특히 박영수하고 그 권순일 대법관 이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심상치 않다. 이거는 굉장히 큰 그 대수가 있어요. 본인들은 부인합니다만 예. 여기에 대해서 파는 게 중요하고 본류는 대장동 특혜를 사자들이 누구냐 이게 예. 본류고 이 법조 카르텔은 줄기는 줄기인데 큰 줄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명단 이거는 정권과 상관없이 법조 어떤 인맥 뭐 이런 걸로 보인다.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자, 김종욱 교수님. 여기 보면 여야가 서로 너희 게이트다 지금 이렇게 상대를 지목하고 겨냥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과 함께
50억 클럽 중에서 곽상도 의원의 경우는 아들이 50억 퇴직금이에요. 이게 그거와 직접 연관이 있는 건지 없는지 그냥 공교롭게 50억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될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박수영 의원이 맨 처음에는 민주당 의원인 줄 알았어요. 이 내용을 왜 공개했지? 박수영 의원이 본인한테 저렇게 명단 공개를 하는 자체 내용을 보면 네. 민주당 의원이 뭔가 폭로하는 것 같다. 예, 그렇죠. 근데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좀 핵심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두 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대가성 뇌물이거나 아니면 차명 투자에 대한 이익을 갖다 돌려줬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대가성 뇌물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기를 단축하는 게 이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데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들이. 대가성 뇌물인데 50억짜리 뇌물은 굉장히 액수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때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예. 곽상도 말씀하신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을 받았는데 예. 화천대유 설명에 의하면은 산재에 의한 유로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약정 금액이었겠죠. 50억이라고 하는 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적어도 저런 분들한테 50억 정도를 약정했을 거다. 약정을 한 데에는 단순하게 대가성 뇌물뿐만 아니라 예. 다양한 전체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서로가 공유한 측면이 있었겠죠. 개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개별적으로 다 본인들이 기획해서 예. 50억씩 주겠다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두 가지겠죠. 국민의힘 게이트이거나 아니면 법조 게이트이거나 뭐 아직까지 민주당 관련성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또 이재명 후보의 관련성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거 나중에 수사가 나오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이 명단으로만 보게 된다면 국민의힘 게이트이거나 법조 게이트인데 예. 일단 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는 게 2000년대 초반부터 대장동 같은 경우는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다 국민의힘 전신의 당의 출신의 성남시장이 분명히 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도 한나라당 청년이 부위원장이었었어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당시에 소위 이 LH 공공개발을 민간 개발로 바꾸게 한 것도 신영수 전 소위 의원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성남시 의회 같은 경우도 계속 반대했었죠. 이 공영 개발에 대해서. 일단 뿌리가 깊다. 국민의힘의 관련자들과 뿌리가 깊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뿌리 속에서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다 법조인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다양한 인허가 문제가 걸려 있고 법률적인 쟁송이 걸려 있기 때문에 예. 이거 관련해서 상당히 폭넓은 게이트 네트워크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정답 이 두 가지인 거고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50억?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다라는 거죠. 액수가 굉장히 많은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는 50억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일반적인 상상을 넘어가는 어떠한 무엇인가의 대가성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문제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넘어갔을까? 예. 저는 거기서 넘어간 사유가 밝혀지게 된다면 저기 나와 있는 50억 클럽의 실명이 사실이라면 예. 저는 거기와 동일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다면 제가 볼 땐 이 대장지구 관련된 중대한 하나의 소위 이 내용, 검은 내막들이 밝혀질 수 있는 단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패널 두 분 설명하신 거 그리고 앞서서 영상 기사 다 소개해드린 내용은요. 50억 클럽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법조인 등 그리고 뭐 법조인이 아닌 다른 분들 뭐 이런 얘기였어요. 다음 소개해드릴 기사는요.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작점에 관한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실무진이 다 반대해도 초과 이익 환수 이거는 뺐다. 어제도 이 기사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하루 종일 정치권에서 굉장히 초미의 관심을 둔 내용이었어요. 성남도시공사 간부 당시 상황을 증언합니다. 어제 증언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대장동 공모 때 환수 의견을 냈었다. 업체 선정 뒤에도 같은 주장 제기다. 그런데 안 됐다는 거죠, 그게 관철이. 여기 보시면 초과이익 환수,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묵살됐다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어제 성남시 의회에서입니다. 성남시도 지금 뭔가 이게 관계자들 불러서 뭘 듣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검찰도 지금 이런 분들 소환해서 조사하고 지금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좀 어제 쟁점이 됐죠. 다음 기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뭔가가 이거는 초과이익 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장치를 마련해둬야 됩니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빠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누군가 지시를 했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검찰 초과 수익 환수 삭제 문건을 확보했다. 누가 지시를 했는지 추적하고 있다는 거죠. 어제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윗선 과연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는 건가? 뭐 이런 겁니다. 자, 김재섭 전 비대위원. 이게 이른바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정치권에서 계속 얘기하는 배임과 관련돼 있는 대목 같아요. 이 부분이요. 검찰이 이걸 보고 있다 이런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사실 이게 처음 설계된 초안에서는 여기 예. 처음에 여기 기사에서 나왔다시피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갈 수 있는 조항이었었는데 그런 검토 의견들이 계속 나갔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 예.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7시간 뒤에 예. 그 조항이 삭제된 상태로 보고가 올라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삭제하는 과정 속에서 유동규 씨가 그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거 이제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 화천대유와 대장동 사건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면밀하게 초점을 좀 맞춰서 짚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왜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게 됐을지가 지금 제일 초미의 관심사인 것이거든요. 말하자면은 이 대장동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왜 이렇게 화천대유만 많은 이득을 취하게 되었느냐라는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이것을 이제 바라보게 되면 예. 처음에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기로는 이게 원래 뭐 그 민간이 100% 가져가기로 한 건데 관이 가져가게 된 거기 때문에 잘한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예. 불구하고 당시에 근데 민관 협동 사업들을 다른 지자체에서 한 것도 쭉 보면요. 예. 유독 성남시만 자산관리 회사와 관련돼서는 민관이 아니라 민간 기업만 들어가 놓게 설계를 그렇죠. 해놨었거든요. 자산관리 회사를 민간 쪽에 들어가게끔 네. 뭐 어떤 그런 내용이 돼 그렇죠. 있었어요. 다른 모든 민간 그 공동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가 민관이 합작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근데 여기만 왜 민간만 들어가게 해놨게 설계를 했느냐. 그리고 그 민간 자산관리회사가 바로 화천대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너무 많이 이득을 얻을 것 같으니까 이 이득을 그 초과 이득에 관해서는 성남시가 가져갈 수 있게끔 제안을 한 거였는데 그것도 또 묵살됐단 말이죠. 예. 거기에 이제 유동규 씨가 관여한 정황이 있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사실상 유동규 씨와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 과연 유동규 씨가 이런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그러면 그런 행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것을 알고 묵인했느냐 내지는 지시를 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이른바 같거든요. 거기서 이제 측근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오는 이제 거죠. 뭐 그렇게 되면 배임의 공범까지도 가능한 설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런 검토도 우리가 해봐야 될 것이요. 사실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8조에 보면은 이런 그 공사의 중요한 재산에 관해서 우리가 처분을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을 때 반드시 시장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남도공 이 정관 8조에 들어가 예. 있는 내용이고요. 지방공기업법 같은 경우에서도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분명히 뭐 결제를 해야 되고 이런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의무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유동규 씨와 이재명 지사의 관계성은 앞으로 밝혀야 될 것이고 이재명 지사가 이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우리가 밝혀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 조항, 그러니까 우리가 성남도공이나 아니면 성남도공 정관이라든지 예.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법률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예. 지사는 이에 대해서 알아야 될 책임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공범의 가능성에 대해서 검찰도 좀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됩니다. 박찬호 교수님. 그러니까 이 대장동 의혹 이슈가 시작이 된 게 아니 거기 개발 사업이 진행됐는데 민간이 왜 이렇게 많이 돈을 많이 벌어간 거예요?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진행 들여다보니까 뭐가 진행 과정에서 민간한테 너무 유리하게 된 거 아닙니까? 유리하게 된 거 이거 제대로 절차 따른 거 맞습니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자 그렇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내용들 좀 이재명 지사를 뭔가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는 기사인데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지사 당시 성남시장일 당시에 이거를 알았느냐 아니면 몰랐느냐 챙기지 못한 거냐. 지금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요. 알고도 이런 걸 지시했냐 또는 알고 있었느냐 아니면 제대로 파악 못하고 모르고 있었는 거냐. 이건데요. 이거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방금 얘기하신 거에서 그러니까 예. 초과이익 환수를 뺀 게 쉽게 얘기하면은 아까 화천대유에게 막대한 돈이 갈 줄 알았다. 예. 알고도 했다면 배임 분명합니다. 아.
그런데 그런 예상을 했다면 그렇죠. 그 당시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내부에다가 남긴 보고서에 따르면은 예. 당시에 예상 수익이 있습니다. 당시 예상 수익이 한 7% 정도 됐었고 그 예상 수익에 따라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예상 수입의 70%를 갖다가 확정 수익으로 우선주로 배당을 받는 걸로 설계가 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화천대유에 막대한 천문학적인 돈이 갈 가능성이 크고 또는 갈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초과이익 환수를 뺐다 그러면은 이건 예. 명백한 배임이고 예. 이 배임의 유동규 씨의 그 내용이 결정 사항이었고 이거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금 후보가 예. 개입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배임죄가 되는 거죠. 명백한 배임죄예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도 얘기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핵심적으로 좀 반론을 펼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당시의 예상 수익,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던 그 시기에 예. 예상 수입의 70%를 성남시가 가게끔 설계된 거였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타 조항들이 있었지만 예.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들어왔고 화천대유에게 이렇게 큰 금액이 갈 줄 알았으면은 이런 게 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배임의 문제가 아닐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부동산 경기의 상황, 그 다음에 성남시가 가져가기로 확정된 수익의 어떤 예. 크기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 당시에는 그것들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주목하지 않았던 그 초과이익 환수 예. 이 부분이 수익률이 이렇게 날 줄은 몰랐던 거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것 자체가 뭐 7시간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 예. 밝혀야죠. 밝혀야 되고 이거에 따라서 배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할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이익 환수가 빠진 게 예. 바로 배임을 확정한 배임이고 그 배임이 이재명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바로 연관성을 갖기에는 그러려면 전제돼야 되는 게 있다. 화천대유를 위한 특혜였고 화천대유가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가져갈 것이라고 하는 게 의도된 설계였다라고 하는 것들이 입증돼야지 배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패널분들 말씀과 기사를 보니까 좀 명확하게 좁혀지네요. 지금 어떤 쟁점 그리고 검찰이 과연 어디를 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막대한 이익이 났는데 그건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당시에 그거를 다 충분히 예상했는데도 이 초과이익 환수 이 내용을 뺐는가? 아니다. 당시 부동산 상황 그다지 좋지 않았으니까 그건 굳이 필요 없다는 판단을 해서 굳이 신경을 안 써서 빠진 건가? 이게 쟁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 쪽에서 한번 들여다 보겠죠, 지금요. 이 판단에 대해서.